성형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환자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의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상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저희 솔로몬TV가 채널 첫 영상을 올린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가지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또 제가 6개월간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 꼽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좀 내용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 의무기록 발급할 때 어떻게 경찰을 부르고 출동한 경찰한테 뭐라고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영상에서 몇 분쯤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급하신 분은 경찰 부르는 방법 그 부분부터 먼저 보시고, 또 어차피 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 영상은 그 뒤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한 15개 정도의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개 이상 정도 올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될 줄은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당연히 저희 성형부작용 의료소송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부동산 문제, 또 제가 1, 2년 차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 경력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혼소송, 가사소송, 또 상속 문제, 이런 문제들은 꾸준히 저희 사무실에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바쁘다 보니까, 또 부산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업로드와 편집을 하는 거는 저랑 저희 사무실 직원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채널,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제 카메라, 제 핸드폰 카메라고요. 그리고 기획, 대본, 구성 이런 것도 다 제가 짜고 있고, 강주임께서는 편집해 주시고 자막해 주시고, 그래서 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님들과 비슷하게 수임료라든가 성형보호세 책정해서 변호사 비용을 다 제가 받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성형부작용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비용 이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그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나 수입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전화와 연락을 주시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저한테 약간의 사명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1인 시위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서 하셨고요. 또 안타깝게도 이런 성형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던 환자분도 계시고요. 엄청 어렸던 환자도 있고, 또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당했던 그런 환자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그분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상담만 드리고 사건 선임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왜냐면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됐다가 기소유예라도 나오게 되면, 무혐의라 하더라도 그런 고소를 당했다는 사건만으로도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형 부작용 환자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성형 부작용에 대해서 대처하는, 또는 바람직한 성형 문화를 말씀을 드리는 제 영상이 좀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그분들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나라 성형산업과 문화를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아쇠 역할을 하는,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솔로몬TV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거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성형부작용에 해당하나요? 이런 것도 과연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재수술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즉, 환자분들께서 자신이 성형부작용인지 아닌지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네, 성형부작용입니다 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네이버 국어사전에 지금 검색해보시면 성형부작용의 뜻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나오는데요. 성형부작용이란 것은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학성형수술을 받은 뒤 원래 의도한 목적이나 작용과는 다른 증상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도, 다른 결과가 발생하면 그건 무조건 성형부작용입니다. 성형부작용이 어떤 것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면 성형부작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형부작용에 대해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시키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의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형부작용, 수술을 할 때 의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환자는 판단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면 수술을 하는 의사가 판단할까요? 객관적이지 못하죠. 누가 판단합니까? 대통령이? 경찰이?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즉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거 성형부작용 아니에요, 제 책임 없습니다, 이 판단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 사법부, 행정부 다 있잖아요. 사건 분립에 따라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감히 의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첫 번째입니다. 성형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환자가 판단합니다. 환자가 성형부작용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성형부작용 맞아요. 자, 또 그러면 그 성형부작용에 대해서 의료 과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판사가 판단합니다. 즉 그 어떤 부분에서도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상 의사 선생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하시는 분이지 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본인이 의료과실 없으니까 본인 책임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그거는 판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무거운 부분입니다. 다수의 성형 성공 사례는 다수의 성형 부작용과 실패 사례를 수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트북이랑 책상, 컵 이런 것들은 공산품이잖아요.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품질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10개 중에 8, 9개는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공산품이고, 근데 우리가 성형수술을 받는 건 재화가 아니라 용역 서비스입니다. 즉 의사 선생님이 저희한테 사람이 환자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도 당연히 실수나 실패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SNS나 성형 광고들 보면 다 성공한 사례만 나오잖아요. 주변에서 성형수술 성공한 사람만 내가 성형수술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분들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형수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실패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십니다. 제가 성형부작용 소송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저 생각에는 성형수술을 100건을 하면 그 중에 성공을 하는 건 50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관적 불만족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실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서도 성형외과에 방문하시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형수술, 내가 하는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부작용 사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형외과 후기들은 너무 좋은 글들만 많잖아요, 여러분. 좀 객관적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도 너무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주변의 분들도 많이 아름다우십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시니까 성형수술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여러 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수의 성형수술 성공 사례는 필수적으로 다수의 성형 실패 사례를 수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의무기록을 발급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형외과에서 의무기록지를 바로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저 오늘도 그런 일을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겪어왔는데요. 대형 병원이나 대형 성형외과나 아니면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무기록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의무기록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달라고 하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환자의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병원의 기록이 아닙니다. 환자의 수술 기록, 환자의 간호 기록지, 수술 기록지, 마취 기록지, 이런 진료 기록부, 의무 기록지는 환자가 요청하면 바로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성형외과에서 바로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뒤에 와라, 아니면 오늘 줄 수 없다, 의사가 수술 중이기 때문에, 이 핑계 정말 많이 되는데, 의사가 수술 중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세미나 가서 못 준다 이런데요, 아 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제가 실제로 환자분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목소리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 제 목소리만 이제 나오게 할 텐데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대화예요. 실제 대화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그렇게 112에 경찰 출동을 요청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이상 뭐 병원을 뒤져가지고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을 수는 없어요. 경찰이 그걸 받아주진 않습니다. 또 경찰에서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의무기록지를 발급받아줄 수는 없다. 그러면 안다고 하시고 일단은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시고요. 다만 경찰이 오면 뭐 이렇게 꾸역꾸역 주는 데도 있고 경찰이 왔는데도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분한테, 출동한 경찰관님한테 그걸 말씀을 하세요. 자, 의무기록지를 안 줬잖아요, 경찰관님. 자, 그걸 기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112 상황실에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그 기록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보면 이 병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의무기록지를 줬구나, 내지는 경찰이 왔는데도 의무기록지를 안 주네? 이 병원 나쁜 병원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의무기록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영상 뒤에 나오는 경찰 112에 전화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영상 이렇게 지난 6개월간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응원과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성형 부작용 환자분들께서 줄어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을 할 거고, 단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고 용기 내실 수 있다면 이 채널이 유지되어야 되는 큰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기를 듣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솔로몬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2에 전화를 하세요. 112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 지금 의무기록지를 발급하러 왔는데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 내가 지금 수술이 엉망으로 돼서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 기록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소장을 내면서. 그래서 근데 내 의무기록지를 안 준다.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건 중에 한 8건은 그냥 바로 불러주는데 한두 건은 안 불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당신 이름 뭐냐 라고 물어보시고요. 이거 내가 지금 고소할 건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 의무기록지를 조작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또 바로 보내줍니다. 네네. 참고로 제 친동생이 경찰이니까요. 네, 뭐 이런 경찰들의 뭐 업무 방식이나 이런 건 제가 잘 아니까 걱정 마시고. 왜냐면 뭐 이런 거를 뭐 보건소에서 해결하는 문제다, 뭐 아니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해결하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옆집에서 밤늦게 노래만 불러도 우리가 경찰을 부르는 것처럼 내 자신의 소중한 의료 기록이 담긴 의무 기록지를 발급해주지 않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경찰이 왔다 그래서 의무 기록지를 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 건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기록지 자체를 발급받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